7천여 개의 성당이 하늘을 받들고 있는 성스러운 도시 우크라이나 키예프. 1500년 역사를 간직한 동슬라브인들의 마음의 고향, 러시아 도시들의 어머니. 폴란드와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이 땅의 사람들은 드네프르 강줄기를 따라 그들의 예술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켰다. 동슬라브족의 뿌리, 러시아의 심장,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간다. 옛부터 중요한 해상교통로였던 드네프르 강을 품에하는 키예프. 황금색 돔으로 장식된 화려하고 웅장한 정교의 성당들과 키예프의 상징인 조국의 어머니 상이 도시로 입성하는 모든 이들을 두 팔 벌려 가슴으로 맞는다. 나는 동슬라브인들이 세운 최초의 도시이자 그들의 영혼이 깃든 키예프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우크라이나까지 가는 길은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9시간 비행의 최단 노선과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의 허브 공항을 경유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러시아, 폴란드, 루마니아와 이웃하고 남부는 흑해와 면에 있는 우크라이나.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도시들 가운데 나는 가장 먼저 수도 키예프로 향했다. 푸른 하늘과 황금빛 들판을 상징하는 국기가 말해주듯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다. 한반도 면적의 3배,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영토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권 국가 가운데 문화, 경제,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인구 300만 명의 수도 키예프의 거리는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띠고 있었다. 키예프엔 유럽풍의 아기자기함과 러시아적인 크고 화려한 느낌이 공존한다. 난 키예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손꼽힌다는 안드레이 언덕을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언덕에 올라서자마자 눈에 띄는 남녀의 동상. 우크라이나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영화 2마리 축기를 줬다의 남녀 주인공들이라고 한다. 동상 하나로 이 작은 언덕을 추억의 명소로 만든 것이다. Потому что съемки фильма проходили на Андреевском спуске и, в частности, на лестнице Андреевской церкви. 그리고 그 앞엔 안드레이 언덕을 유명하게 만든 진짜 주인공, 안드레이 성당이 있다. 가톨릭과는 또 다른 전통을 가진 정교회. 검은 옷차림의 수도승들이 성당 앞을 지나며 성호를 긋는 모습이 이채롭다. 카메라의 출입을 좀처럼 허락지 않는다는 성당의 문을 어렵게 열고 들어선 순간 왜 이곳이 키예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손꼽히는지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간직된 성물과 장식 하나하나가 화려함의 극치였다. (260년의) 세월을 간직한 성당은 문화적 자부심을 간직한 채 키예프인들의 삶 속에서 간절한 기도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성당을 나서니 서산으로 향하는 햇빛을 받아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도시는 겨울의 문턱을 하나 더 넘고 있었다. 오후 4시, 차가워진 공기 속으로 맑은 종소리가 온 도시를 감싼다. 도시를 여행하다 가끔 듣게 되는 교회의 종소리. 누가 종을 치고 있는 것일까 늘 궁금했는데 미하일 성당 종로에서 키예프의 풍경을 감상하다 우연히 종을 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내가 들은 종소리는 어림잡아도 40-50개는 죽기 돼 보이는 제각각의 종들이 만들어내는 화음이었다. 수사가 연주하는 타종기는 피아노 건반의 역할을 하고 손건반과 이어진 줄이 작은 종을, 발건반과 연결된 줄은 큰 종을 울린다. 날마다 종을 치는 사람에겐 대수롭지 않은 일상인지 몰라도 내 눈엔 꽤 힘이 드는 노동으로 보였다. 악보도 없이 만들어내는 종소리의 음악이 아름답고 신비로웠다. 수분간 이어졌던 종 연주는 큰 종을 몇 번 울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 Кожного дня перед богослужінням в 7:40 ранку і 16:40 вечором проводиться богослужбовий дзвін. Сповіщає про те, щоб люди йшли на богослужіння, молилися Богу. Прозвонив розказати, що складається з 50 дзвонів, від найменший дзвін 2 кг, а найбільший 8 тонн. Це вилеті вони протягом 97-99 років ці дзвони. 종로를 내려와 나는 키예프 공국의 관문이었던 황금의 문으로 향했다. 키예프 공국의 전성기 1037년 야로슬라프 왕이 만든 황금의 문엔 우크라이나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2m) 높이의 성문 일부를 금박으로 덮을 만큼 권세를 떨쳤던 우크라이나 왕조. 한때 모스크바를 촌락으로 거느렸던 키예프 공국도 1240년 몽골의 침략 앞에선 허물어지고 말았다. 현재의 문은 1830년대 흙 속에 남은 성문의 일부를 발굴하고 복원해 놓은 것이다. 시대를 주름잡던 왕조의 권세는 같지만 키예프 탄생 1500주년을 맞아 1982년 다시 태어난 황금의 문은 옛 영광을 재현할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 도시들의 어머니 키예프의 발원지는 이제 작은 터로 남아있다. 키예프의 시조가 털을 잡고 요새의 기초를 다진 곳. 지금은 보잘것없는 유적에 불과하지만 찬란한 동슬라브 문화의 발상지인 이곳엔 여행자와 견학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언덕 위 궁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착하면서 1500년 전 키예프는 도시로서 차츰 그 모습을 갖춰나갔다. 시가지로 내려가는 안드레이 언덕길엔 볼거리가 가득하다.
키예프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다양한 풍물을 파는 노점상들이 언덕길 양쪽 인도를 줄지어 메우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러시아 인형으로 익숙한 마트로시카 가게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이곳에선 비싸지 않은 가격에 슬라브 민족의 목공예품, 그릇, 인형, 목각게임기 등을 살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생활 소품을 하나하나 구경하는 동안 왠지 그들의 삶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키예프 길거리 시장에서 흔히 보는 풍경 중 하나가 그림 가게다. 다양한 키예프의 풍경이 담긴 그림들. 그중엔 유독 성당 그림이 많아 교회가 이들에겐 생활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이곳이 구소련의 도시였다는 걸 실감케 하는 물건들도 있다. 레닌의 얼굴이 새겨진 붉은 깃발. 전 주인에겐 명예의 상징이었을 다양한 종류의 훈장과 배지까지 관광 기념품이 되어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언덕 아래에 있는 작은 박물관. 평범한 가게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칠 뻔한 이곳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근대 우크라이나의 사회상이 담긴 사진과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내가 갔을 때는 마침 당시 여인들의 옷차림을 볼 수 있는 특별 의상전이 열리고 있었다. 시대극을 많이 봐서일까 우크라이나의 옛 의상들이 별로 낯설지 않았다.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옛날 의상을 보니 거리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한결같이 멋쟁이인 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감각이지 싶다. 또 다른 방에 들어가자 근세 우크라이나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전시물이 진열돼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성기였던 키예프 공국이 몽골의 침입으로 막을 내리고 동슬라브 민족도 지금의 동북러시아로 진출했다. 그 사이 키예프는 여러 왕국의 지배를 거쳤고 그 숱한 외세의 지배하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져나갔다.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됐던 우크라이나. 현재의 독립국가가 되기까지 다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사회는 변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랜 입맛에 익숙해진 그 도시와 나라의 전통 음식이 아닐까. 난 키예프에서 유명하다는 한 전통 음식점을 찾았다. 우크라이나 농가를 옮겨놓은 듯한 인테리어 때문인지 더 친근하고 포근한 느낌이다. 이들의 전통 음식은 과연 어떤 맛일지 벌써부터 군침이 돈다. 갖은 채소와 쇠고기를 넣어 푹 끓여 만든 우크라이나 전통 스프 보르쉐. Chicken Kiev. Chicken Kiev.
치킨 키예프. 이어서 서빙된 치킨 키예프. 닭가슴살에 허브를 넣고 튀겨낸 것인데 채소가 들어가서인지 그동안 먹어온 닭튀김보다 훨씬 담백하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흑토에서 난 훌륭한 먹을거리들로 여행의 피곤도 잠시 잊어본다. 키예프 시내 중심가인 크레샤틱 거리.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하는 이곳은 젊은이와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 우리나라의 대학로와 비슷하다. 이 거리의 북쪽에 위치한 독립광장엔 높은 탑이 하나 솟아 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10주년을 기념해 2001년에 세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탑이다. 전체 높이 52m, 탑 꼭대기에 있는 여신상의 무게만 20톤이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광장 한쪽엔 우크라이나 건국 신화에 나오는 키예프 시조상이 있다. 키, 쉐크, 하리브 삼형제와 여동생 루이베지가 키예프의 시조, 신화 속 주인공들이다. 시내 가장 번화가에 건국 시조 동상을 세운 키예프 사람들. 역사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역사는 오래된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도 하다. 15년 전 독립의 깃발을 올리고 키예프 시조의 동상을 세운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2004년 오렌지 혁명을 일으켰다. 대통령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해낸 것이다. 고요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긴 밤. 어둠 속에 새벽의 희망이 밝아오듯 긴 혼란의 역사를 지나 독립을 이룬 우크라이나의 외침 그대로 그들의 우크라이나는 죽지 않았다. 자본주의와 경쟁이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시장이다. 식료품을 배급받던 시민들은 이제 취향대로, 개성대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다. 우크라이나 시장에 가보니 여느 도시보다 정육점이 많았다. 특이한 점은 우리가 잘 먹지 않는 돼지비계가 이곳에선 없어서는 안 될 인기 품목이라는 것이다. Пробуйте сало. 아니 뭐예요? Да, очень вкусное. 이걸 어떻게 먹어요? Сало можно кушать. Это такое солоное, берите. 아니 안 들어주죠. Очень вкусное. Мне покушать? Вкусно?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어요? А? Можно, да. 아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요? Украина свое родное. Вкусное. Покупайте. 다양한 과일들과 밑반찬을 파는 가게까지 눈에 띈다. 공산품 가게가 자리 잡은 2층엔 겨울 채비용 옷들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각양각색의 모자들로 꽉 차 있는 모자 가게에 들러봤다. 각종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들은 겨울이 길고 추운 이곳 사람들에겐 필수품이다. 이런 털모자라면 한겨울 거센 추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안에 안쪽에. (8세기경) 세워져
키예프 역사상 최고의 절정기였던 키예프 공국. 시내엔 슬라브 민족의 중심이었던 키예프 공국을 상징하는 두 개의 건축물이 있다. 소피아 성당과 동굴 대수도원이다. 드네프르강 절벽 언덕 위에 위치한 동굴 대수도원. 유일하게 남은 입구인 삼위일체 교회를 통과하니 마치 작은 마을과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이곳은 1051년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두 명의 수도승이 동굴 위에 사원을 지은 데서 기원했다. 이후 900년에 걸쳐 여러 교회와 수도원 건물이 들어서며 마을처럼 군락을 이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수도원이 생길 당시는 키예프 공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스 정교가 급속히 퍼져나가던 시기였다. 사회 문화적으로 절정기를 맞았던 키예프 공국. 그 영광의 흔적은 수도원 곳곳에 남아있다. 이 위대한 문화유산 역시 2차 대전 중 폭격으로 파괴되었다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함께 복원되었다. (1073년) 착공돼 16년 만에 완성된 도미션 성당은 대수도원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화려한 황금빛 돔과 외벽의 이콘화가 유명하다. 성스러운 분위기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들어선 성당 안쪽. 온통 금빛으로 장식된 내부 역시 화려했다. 복원되기 전 바닥의 일부를 남겨놓아 천년 전 모습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성화들 역시 하나하나 놓치기 아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정교의 성당마다 공통된 구조로 갖고 있는 지성소. 제단이 있는 이곳은 신도석과 분리되어 출입이 제한되고 미사 때만 공개된다. 반세기 가까이 이 사회를 지배한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반대했지만 신을 향한 이들의 믿음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 이곳에서 나는 1000년 넘게 이어져온 믿음의 고리를 보았다. 동굴 수도원은 우크라이나의 동서로 흐르는 젖줄 드네프르 강의 언덕에서 키예프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신을 만나려 했던 옛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동굴 대수도원을 이룬 것은 아닐까. Да. Печери.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뭐예요? Свічка. 물어보세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Пещери. Пещеру. 러시아군의 정교의 신앙을 퍼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동굴은 이 수도원의 중심이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곳은 전체 중 일부인 300m 정도. 그 개방된 구간마저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아, 카메라는 안 됩니까? Все, нельзя, выходите, нельзя. Нельзя. 공개되지 않은 수도원 내부에 대한 아쉬움을 안내 책자로 달랬다. 좁은 미로처럼 펼쳐져 있다는 수도원 내부의 사진들. 그 속엔 지난 세월 수도승들의 믿음과 오늘날 키예프 시민들의 기원이 겹겹이 포개어져 있었다.
키예프 문화예술의 미래를 만나기 위해 내가 향한 곳은 차이콥스키 음악대학이다. 차이콥스키 음악대학은 모두 3곳에 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생페테스부르크, 그리고 이곳 키예프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족 음악가인 리센코, 글리에르의 후예들이 성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연습하던 작은 공간에서 아코디언처럼 생긴 특이한 악기 하나를 발견했다. Баян.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시면. Вот кларнет, допустим. Фагот. Называется Юпитер, московский, да. 시작하세요. 다섯 살 이후 15년 동안 한 악기만을 연주해온 20살 청년 세르게이. (200여) 개가 넘는 건반을 넘나들며 음악을 연주하는 그의 손에서 음악가의 혼이 느껴진다. 세르게이가 들려준 음악의 여운을 안고 나는 깊은 밤 기차역으로 향했다. Документів і зайняти свої місця у вагонах поїзда, проведжаючи протягом обійти дорогою. 기차는 키예프역을 출발해 12시간 동안 500km를 달려 남부 해안 도시 오데사에 도착했다. 항구 도시 오데사는 흑해 연안 최대의 무역항이다. 바다를 접해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다고 들었는데 겨울 장마가 시작되어서인지 꽤 쌀쌀하게 느껴졌다. 비 오는 거리를 걸으며 시내 중심으로 가던 중 가장 먼저 만난 반가운 사람은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푸슈킨이다.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초석을 쌓은 그는 이곳 오데사에 1년간 머물렀다고 한다. 그곳에 푸슈킨 박물관이 세워졌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란 시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푸슈킨. 그가 남긴 식구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오랫동안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 내가 우크라이나로의 여행을 계획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곳 오데사에 있다. 만든 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영화 학도들에게 고전이 된 영화
전함 포템킨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오데사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소재가 된 실제 사건의 기념탑을 지나쳐 나는 그 유명한 포템킨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과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착하면 초기 오데사의 시장이며 오데사를 자유무역항으로 만든 프랑스인 리셀리아의 동상을 만나게 된다. 나는 마침내 먼 길을 달려 찾아온 오데사의 포템킨 계단에 도착했다. 바로 이곳에서 80년 전 27살의 영화 천재 에이젠 슈타인이 영화사를 뒤바꾼 걸작을 촬영한 것이다. 시대를 초월한 명장면은 지금의 관객에게도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겨울비로 촉촉이 젖은 포템킨 계단. 내겐 잊지 못할 명작 속 무대로 기억되는 이곳. 계단을 걸어 내려오며 나는 러시아 혁명을 떠올렸다. 혁명은 혼란 속에서 러시아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다. 그러나 한때 이 땅을 달궜던 혁명의 열기가 지나간 자리에 지금은 삶이 이어지고 있다. 언젠가 꼭 와보고 싶던 곳. 이제 한 가지 소원을 풀었다. 다시 내가 이곳을 찾을 수 있을까? 최고의 혁명 영화가 만들어진 곳. 지금은 우크라이나 최대의 자유무역항인 오데사. 난 이곳을 떠나 얄타로 향한다. 오데사를 뒤로하고 밤기차로 10시간을 달려 크림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얄타에 도착했다. 그리스어로 해변을 의미하는 얄타는 흑해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다. 그 명성답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풍경들. 같은 우크라이나지만 키예프와는 또 다른 느낌의 도시다. 시내를 거닐다 멋진 성당을 하나 발견했다. 같은 정교의 성당인데도 키예프의 성당보다 훨씬 밝은 느낌이 들었다.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성당 내부는 경건했지만 엄숙하다기보다 따뜻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기도는 쉴 새 없이 이어진다. 얄타의 성당에서 나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하나를 남기고 돌아섰다. 시내에서 5km 떨어진 곳에 세계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된 얄타 회담의 장소 리바디아 드보로야츠 성이 있다. 이곳은 원래 왕족의 별장이었다고 한다. 역사의 현장에 발을 들여놓는 느낌. 신기하면서도 설렌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열린 얄타 회담.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신탁 문제가 제기됐었다니 안타까운 역사책을 읽고 있는 기분이 든다.
전후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냉전의 시발점이 된 곳. 전쟁의 진행과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과연 이곳에 모였던 이들의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에 돌이켜 질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루즈벨트와 처칠, 스탈린, 위인전과 역사책 속에서만 만났던 그들에게 나는 진지하게 묻고 싶었다. 여행이 언제나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열린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지금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하다. 다시 돌아온 키예프. 며칠 떠났다 돌아온 나를 시민들도 반갑게 맞아주는 듯한 느낌이다. 예사롭지 않은 조형물이 있는 곳은 구소련 시절의 병기창고. 바로 그곳이 지금은 지하철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돈 100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동전처럼 생긴 파란색 승차 토큰을 준다. 탑승장으로 내려가는 길. 에스컬레이터에 타자마자 급경사의 지하로 이어져 덜컥 놀라게 된다. 이제 다시 땅에 발을 딛는가 했더니 다시 길고 긴 에스컬레이터가 이어진다. 과연 예전의 병기창고답다. 이렇게 깊은 곳에 지하철을 건설한 것은 비상시 항공호로 사용하기 위해서란다. 땅속으로 깊이 150m는 내려온 듯한 역에서 우크라이나 국기색이 칠해진 지하철이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 지하철 안을 둘러본다. TV를 보는 사람, 얘기를 나누는 사람, 조는 사람까지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의 풍경은 이처럼 비슷하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전쟁사 박물관이다. 키예프에 도착해 맨 처음 눈에 들어왔던 조국의 어머니 상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다. 조국의 어머니 상이 세워진 전쟁사 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곳이다. (2차) 대전 발발 직전 나치에 점령당한 키예프는 온갖 악행과 학살에 시달렸다. 그런 키예프인들에게 2차 대전 연합군의 승전보는 기쁨과 자유의 소식이었다. 평화를 위해 싸워야 했던 이름 없는 용사들의 기석 위에 이제 키예프인들은 감사와 안식의 음악을 선사한다. 키예프에 도착한 후
며칠 만에 만나는 화창한 날씨다.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지나치는 도심 속 공원. 키예프는 어느 도시보다 녹지와 공원이 많다. 그중 하나인 쉐브첸코 공원은 위대한 민족 시인 쉐브첸코를 기리는 곳이다. 유명한 작가 구르키는 그를 가리켜 러시아 최고의 인민 시인이라고 칭송했다. Вивчають його твори в школі і завжди про нього. Практично в кожній сім'ї є портрет Шевченка. От, в українському орнаменті там. От. Тому дуже поважна людина. 위대한 시인의 이름을 딴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이곳에서라면 예술도 문화도 놀이만큼 가깝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키예프엔 쉐브첸코의 이름을 딴 국립대학도 있다. 이곳 동양학부에 몇 해 전 한국어과가 생겼다. 가끔 싸우기도 하고 서로 오해할 때도 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 사라는 요즘 회사 동료중에서 어떤 사람을 한국과 좋아하는 한국어에 것 같다. 대한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궁금해져 교실을 찾아보았다. 다른 사람은 멋이 없어도 나는 멋있어. 다른 사람 안 좋아도 나는 좋아. 우크라이나 여자 예쁩니다. 네, 예쁩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여자친구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림 그리듯 써내려가는 한글. 낯선 외국어의 실수 연발이지만 우리말이 통용되는 교실에서 그들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꼈다. 한국과 수교 이후 한국의 대기업들도 여럿 진출한 터라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내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친구들입니다. 김석원 교수의 소개로 키예프의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다. 얼핏 보아도 5, 60년은 된 듯한 아파트. 건물의 가운데로 엘리베이터가 노출돼 있다. 영화에서나 본 고풍스런 건물에 정말 오래된 엘리베이터였다. 이 문이 두 개네요. Потому что было тепло, чтобы было тепло. Две двери. Для этого и делаются две двери. Дверь это она утепленная. Утепленная специально, значит, кожзаменитель, который делает комнату и коридор теплыми. Потому и делается вторая дверь. 우크라이나 체육대학 교수이자 역도 국가대표 코치로 있는 알렉산드르 씨네는 식구가 많다. Вот это наша большая семья. Вот это моя теща, мама моей супруги. Вот это моя супруга. Вот это мой сын Александр, меньший сын. Это его супруга Алена. А это самый маленький житель нашей квартиры, Аленушка. Я люблю, когда большая семья, когда всем один делает, тот другой принесет, тот приготовит, тот уйдет. И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все происходит. Так что мы беспокоимся, когда кого-то долго нет с работы.
Вот. Если кто-то там заболеет тоже как-то мы, любим, когда большая семья, весело, хорошо. 구소련 시절에 찍은 가족 사진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함께여서 행복했던 그들의 삶이 묻어난다. 가족은 내게 다과를 대접했다. 꿀 한 술을 뜨고 차 한 모금을 마시는 게 생소했지만 손짓 발짓으로 손님을 대접해준 할머니와 알렉산드르 씨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러시아의 정교회의 사상과 신념을 퍼뜨린 키예프. 그래서 이 도시엔 성당이 아주 많다. 동굴 대수도원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성 소피아 성당. 키예프 공국 전성기에 지어진 소피아 성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공산주의 시절 2번이나 개명을 당하는 아픔을 겪은 후 1993년에야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 키예프의 수많은 성당들을 대표해온 소피아 성당. 이곳 역시 내부 촬영이 금지돼 있다. 소피아 성당 광장의 맞은편에도 또 하나의 성당이 있다. 바로 미하일 성당.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작된 동로마의 정교를 우크라이나에 맞게 탄생시킨 최초의 교회다. (1932년부터) (37년) 사이 사람들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많은 성당들이 파괴됐다. 모두 12세기에서 18세기에 건축된 오래된 성당들이었다. 성당들은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인 1990년대 후반에야 복원의 빛을 보게 됐다. 미하일 성당 내부엔 1930년대 당시 파괴된 성당에 대한 자료와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내가 여행을 통해 깨달은 역사의 의미다. 내 우크라이나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빠또나 파르크 공원이다. 결혼식을 마친 키예프의 모든 커플들이 모이는 곳. CNN? CNN? Спасибо. Thank you very much. 키예프의 시조상 앞에서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삶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기 위해서다. 오늘도 키예프의 이곳저곳에서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이 공원에 모였다. 시조신 앞에 꽃을 바치며 저마다 행복을 빈다. Обычай такой. Обычай такой. Традиция. Традиция такая.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자부심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는 걸 나는 키예프 사람들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여행의 마지막 날, 키예프에 첫눈이 내렸다. 이제 이곳 사람들은 그동안 찬찬히 준비해온 긴 겨울을 맞을 것이다. 침략과 외세의 점령에서 벗어나 민주국가로 16번째 봄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 긴 겨울 끝 봄의 기쁨을 아는 그들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희망의 땅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나를 향해 키예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고.